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뒤 두둑한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꿈을 꾸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이 노년의 평안으로 보상받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바라던 많은 연금이 오히려 노후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생각했던 연금이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이러니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혹은 우리 부모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연금의 액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삶이 힘겨워지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69세 박재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일해온 박 어르신. 그는 매달 $2,400, 우리 돈으로 약 320만 원에 달하는 소셜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 역시 배우자 연금으로 $1,100를 받아 부부의 월연금 수령액은 $3,500, 약 470만 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식료품 가격은 부담이 되었고, 나이가 들며 늘어나는 약값은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병원비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이 밀리는 아찔한 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문득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렇게 힘든 걸까? 남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데 왜 우리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오랜 고민 끝에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넉넉한 연금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복지 지원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탈락했고, 식료품비를 보조해주는 푸드스탬프 신청도 소득기준 초과로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에서조차 당신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차가운 안내를 받아야 했습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었던 연금이 오히려 다른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에서 홀로 지내는 67세 김윤자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정년 은퇴 후 매달 $2,100, 약 28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 어르신. 이 정도 돈이면 혼자 사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지만 그녀 역시 소득기준 초과라는 통보와 함께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약값 때문에 저소득층 약값 보조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 문 역시 그녀에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금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게 바로 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욱 복잡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생을 일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8세부터 매달 2,600달러의 미국 연금을 받기 시작한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연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금으로 살아가기 빠듯했고 한국에 오니 그 연금이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 액수가 많으면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결국 저를 옥죄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금을 받고도 오히려 삶이 더 힘겨워지는 역설적인 상황.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셜연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친 총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훨씬 쉽게 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어지는 것이죠. 둘째, 연금은 각종 복지제도의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연금 수령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습니다. 식료품 지원, 주거보조금, 에너지보조금, 약값 할인 등 생계의 필수적인 혜택들이 연금 소득 초과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두 끊길 수 있습니다. 월 100달러, 200달러의 연금을 더 받으려다 월 300달러, 400달러의 복지 혜택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와도 직결됩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 다른 사람보다 매달 수십, 많게는 1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내는 보험료 부담이 연금 때문에 오히려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무조건 연금을 적게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총수입의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다른 수입이나 자산, 예상되는 유료비,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혜택까지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기에서 월 수령액을 높이는 대신 복지 혜택이 끊기고 세금과 유료비 부담이 커진다면 오히려 총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령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의 경우 수령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정년인 67세에 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 명은 70세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령 시점을 분산시키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갑자기 급증하는 것을 막아 세금과 복지 기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소득과의 시기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 등으로 큰돈이 들어오는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연금 신청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연금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 정부나 카운티마다 소득 기준과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지역노인 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나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셜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소득 기준자가 됩니다. 그 기준은 세금, 복지, 건강보험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매우 정교한 재정 도구입니다. 만약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받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덫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끄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숫자보다 더 현명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